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 기자님. 네. 요즘 짐 싸는 MZ세대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요즘에 유튜브에 의원 면직 브이로그라고 쳐보시면은 진짜 사표 낸 MZ세대 공무원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뭐 직렬, 직군 다 다양한데 물론 뭐 그러니까 개인이 업에 대해 선택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나란 일, 그러니까 나라 녹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대대로 그에 걸맞은 명예와 대우를 받아왔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게 된 건지 한번은 들여다볼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을 가봐도 예전에는 공무원 수험서 펴놓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인사혁신처가 올해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응시율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서류 합격자의 76%만 시험을 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응시율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률 자체도 좀 컸어요. 예. 지난 1월에 원서 접수에서 기록한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이 22대 1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게 1992년 그러니까 32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기억에 한때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대 1 넘지 않았나요? 맞아요. 2011년도 얘긴데요. 그때 무려 93대 1 기록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었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노량진 그 고시생거리 비추면서 예. 한국에서는 공무원 되는 게 하버드 가는 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공시 열풍을 진짜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비단 9급 공무원만의 일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행정고시로 불렸던 이제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가 1만 명 정도로 지난 2000년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네. 한때는 공무원 그러면 이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철밥통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응시생도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미 공무원에 합격해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퇴사한다면서요? 네, 최근 5년간 퇴직한 공무원들 좀 봤더니 임용 5년 차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되게 비중이 컸더라고요. 예. 근속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가 작년에 이미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규모거든요. 특히 임용되자마자 그만둔 경우도 3,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MZ세대 공무원들의 엑소더스를 잘 보여주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라면 그렇게 어렵게 시험 준비해서 합격하면 네. 그게 이제 본전 생각이 나서 그렇죠. 쉽게 그만 못 두게 되는데 어려운 시험 붙어놓고 이렇게 왜 관두는 겁니까? 돈입니다. 돈이요? 네, 돈이에요. 인사혁신처가 그 민관 보수 수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민간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그 숫자 100으로 환산했을 때 네. 공무원 보수가 얼마였냐면요. 2022년 기준으로 83. 그러니까 민간의 83% 수준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잘 환산 수치라서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월급을 정작 들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올해 9급의 1호봉 월 기본급이 세전으로 187만 원 조금 넘거든요. 여기에 뭐 수당이나 상여가 조금 붙으면 월 평균 2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나마 근데 이게 올해 6.3%의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3천만 원 넘어선 게 올해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정규직 신입 초임 연봉이랑 비교하면 뚜렷한 게 예. 2020년에 이미 이건 5천만 원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의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겁니다. 요즘은 군에 복무해서 나름대로 병장 정도 되면 네. 꽤 급여를 많이 받거든요. 예적금 상품이니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다 더하면 월급이 2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이제 병사들의 급여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막상 공무원 월급이 야, 이 수준이다 좀 놀랍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공무원은 월급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린 연금이야. 이런 소리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연금도 빚 좋은 개살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2015년도에 이미 공무원 연금법 한 차례 개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아니면 선거철, 뭐 지지율 이런 이슈 있을 때마다 이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본인의 부담률은 높아지고 지급률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3년차 5급 사무관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얼마 받을 수 있냐고. 예. 그랬더니 자기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25년차 상급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얼마냐고 했더니 2000년도에 들어오신 분인데 처음에 자기가 들어올 때는 4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들어왔대요. 근데 네. 그 사이에 지금 2번 정도의 법 개정이 있었고 예. 하도 요즘에 이제 개정하라 이 얘기가 많으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할 거를 고려하면 자기가 예상한 거보다 반토막 정도로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사실 타격이 크긴 하네요. 네. 공무원이 돼서 물론 국가에 기여하는 걸로 뭐라 할까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다 있을 텐데 요즘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현상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같은 직장 요즘 찾기 쉽지 않은 면도 있는데 네. 이분들은 퇴사하고 어디로 가나요? 민간 기업을 가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아요. 사실 이거는 뭐 비단 MZ세대 공무원들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국가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려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거 방지하려고 퇴직 직전에 자기가 맡았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곳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이 심사받은 공무원이 900명에 달했어요. 예. 근데 뭐 물론 이 경우에는 정년을 다 채운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이미 2022년에 전체 퇴직자의 60%가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의원 면직자였습니다. 뭐 공무원분들이야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겠다라는 수요가 높은 네. 이유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기업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니즈가 있는데요. 예. 그 국방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금 말씀드린 곳들이 이제 기업에서 인기가 좀 좋은 부처들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장차관 또는 고위공무원 출신을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뭐 국가장은 물론이고 사무관들도 이름을 꽤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갖는 장점은 뭐냐?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가 풍부한 거 이걸 가장 많이 손꼽고요. 예. 또 근데 최근에는 그 MZ세대 공무원들 중에 퇴사한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기업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학교요? 네, 바로 의대 진학과 로스쿨입니다. 아. 이게 높은 보수, 직업의 안정성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걸 이제 라이선스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예.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로 진학해서 의사, 변호사가 다시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사무관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관둔 게 있었는데 그게 관가에서는 꽤 많이 회자했었어요. 네. 기재부와 금융이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고관대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죠. 행정고시 예. 패스한 분들 많이 계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PF 대표님, 되게 대형 PF 대표님인데 똑똑한 신입들 데려오려고 1억 원 이상 초봉을 맞춰주신대요. 그래서 과거라면 뭐 행시나 사실을 볼 법한 친구들이 이제는 자본시장 쪽을 보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려면 그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물론 특정 사업장의 이야기고 또 워낙 돈이 도는 시장의 이야기라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네. 예전에는 확실히 서울대 상대 졸업생이면은 행시, 법대는 사시 이게 약간 정해진 루트였다면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공무원 또는 공직자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많이 씁쓸하죠. 과거와는 이 공직사회의 어떤 위상이 체감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데요. 이걸 두고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무원들의 이단 이탈이 공직사회의 어떤 경쟁력 떨어뜨리고 우수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정책 부실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 주도의 뭐라 할까요?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 사회가 가장 우수한 집단들이 많이 갔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뭔가 진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작년부터요. 우리나라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의 응시 연령을 낮췄어요. 만 19세부터로 낮췄고요. 또 공무원들도 완전히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주 4일 근무제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박봉에다가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이 궁여지책으로 꺼낸 카드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지원자가 10년 새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오늘도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경제적
처우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공무원들 속사정을 좀 들어보면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뭐 흔히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방향성 바뀌는 거를 이제 짚는 표현으로 많이 쓸 텐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도 경제부처를 13년 동안 하면서 옆에서 지켜본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쓰는 그 페이퍼 하나가 자기가 하는 고민 하나가 이 민생 경제의 뼈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밤낮으로 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보다가 보면 확실히 경제적 처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처우도 사회적인 대우고 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공직자의 엑소더스 계속 될까요? 얼마 전에 한국행정연구원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중앙과 지방 공무원 10명 중에 4명꼴로 기회만 있으면 이직하겠다. 그럴 뜻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앞으로도 좀 이런 추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